연봉 높고 현재 워라밸 점점 좋아지고 있고 꿈의 직장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은행원의 연봉이 얼마나 돼요? 상여 포함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정장을 입고 등산까지 갔다고요? 상사가 선배가 그 실적 가르친 적이 있다고요? 다른 고충이 있죠. 은행 하면 진상고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쾌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 쓰레기통 MC 이병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이 10년차 PH 자산관리법인에서 현직 지점장과 자산관리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훈훈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광이 나는 게 아주 그냥 얼굴이 좋아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훈남 게스트 김정훈님을 모시고 자, 은행원의 현실 그리고 자산관리사들의 고충 이 두 가지 주제로 한번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정훈님께서 은행을 좀 다니셨어요? 딱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이직을 하는. 아니 은행이라 하면은 사실 우리 사회초년생들, 취준생들에게는 꿈의 직장, 막 신의 직장 이런 직장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죠. 은행원이 뭐 꿈의 직장인 이유가 네. 사실 뭐 돈이죠. 네. 맞습니다. 척하면 척이네요. 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은행원의 연봉이 얼마나 돼요? 제가 16년도 이때 당시 입행했을 때 기준으로 한 4,500에서 상여 포함하면 최대 6천만 원까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 연봉으로 따지면은 좀 월급이 좀 연봉이 상승됐을 테니까 물가 맞아요. 상승도 고려해서 네. 한 5천에서 한 6,500 정도 된다고 그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정도로 되면 될 것 같아요. 높네. 좋긴 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았고, 근데 공짜는 없더라 라는 게 돈을 주는 이유는 다 있다. 은행원의 워라밸은 뭐 어떻게 돼요? 워라밸은 요즘 점점 더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일이 많을 때는 당연히 야근을 하고 일이 또 없을 때는 뭐 6시, 6시 반 칼퇴를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영업 직군이다 보니까, 그리고 창구에서 좀 일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와서 통장 정리하고 예금 적금 가입하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응대를 하면서 또 본사에서 전화 받고 네. 또 고객 전화 받고 또 서류 작업하고 뭐 심사 올리고 하면은 일이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이제 멀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쌓인다라고 하면 그날 또 야근을 하게 되는 거고. 은행원들의 업무는 오후 4시 이후부터 진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맞죠. 뭐 매출 관련 맞죠. 정리라든가 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맞아. 이러면 완전 비상이라고요. 그쵸. 이제 빵꾸 소위 말해서 빵꾸. 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제 금고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 금고를 가지고 그날 이제 고객들의 이제 금전을 융통해드리는 작업, 이게 수신 업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 마감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돈이 들어오는 고객이 있을 거고 인출을 해줘야 되는 고객들이 있는데 누락이 또 발생이 되면 이거 다시 이제 9시로 가서 계산을 또 하고 있는. 와, 되게 그냥 쎄하겠네요. 맞죠.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선배들은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뭐 본인 돈으로 그냥 뭐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아, 어떡해. 객관적으로 네. 연봉 높고 네. 현재 워라밸 점점 좋아지고 있고 꿈의 직장이다. 직장으로서는 저는 맞다고는 보는데, 이제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제 직장보다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그쵸.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전문성 또는 꿈이 큰 친구들 뭐 대체 불가능한 인재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턴부터 좀 은행 선배들을 좀 봤을 때 네. 10년 뒤에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요즘 되게 많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과연 내가 30대, 40대 그리고 누군가의 가장으로서 이 직장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내비게이션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퇴사 이유 중 하나가 그 선배님들의 모습이라고 또 하셨잖아요. 맞죠. 그 부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좀 의미 있고 좀 보람되는 일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금융인의 모습은 잘 지키고 잘 불려서 어떤 인생에 하나씩 이런 뭐 육아나 주택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해칭을 해야 되는데 뭐 통장 가입시켜주세요, 대출해주세요. 그냥 단순 반복의 업무인 거죠. 뭐 일은 하고 돈은 받지만 그 제 마음의 보람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훈님이 생각하는 금융인의 모습은 자산을 불려주고 지켜주고 네. 진심이 담긴 모습인데 맞죠.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좀 네. 그런 진정성.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죠. 은행이 실적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훈님도 실적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요? 엄청났죠. 뭐 적금 가입액, 대출 규모, 뭐 카드, 뭐 펀드, 뭐 심지어 보험, 이 은행에서 파는 보험은 방카슈란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이제 여수신 업무를 보는 것들이 다 영업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매일 그리고 매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학교 거의 졸업하자마자 입행을 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런 이제 신규 고객을 창취할 수 있는 소위 말한 인맥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많이 좀 협소했던 기억이 나요. 건물을 탄다고 표현을 하죠. 제 꼭대기층을 누르고 뭐 제 명함이랑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기업 인포마다 저를 어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속했던 큰 건물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뭐 전단지도 많이 뿌렸고요. 근데 이건 지금도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하면서 막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 아니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네. 정장을 입고 네. 등산까지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우, 뭐 월말 평가 이런 평가 마감에 대한 기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인이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입행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도 아직 군대인 친구, 뭐 학생 이러다 보니까 카드 하나 이렇게 부탁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한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의 단톡방에서 오늘 번개로 등산을 간다. 가서 명함이라도 돌려야지 했는데 시간상 이 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뭔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갔죠 그냥. 정장 입고. 네. 그럼 그 사무실에 있다가 바로 간 거예요? 맞죠. 아, 가겠다고 얘기는 하고 간 거야? 아니면 그냥 가신 거예요? 가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 복장에 대한 얘기는 야, 진짜 여름이었어, 겨울이었어요? 거의 이제 봄, 딱 이맘때죠. 맞아. 봄과 여름 사이 약간 이때. 그럼 막 정장에 땀이 다 젖어가지고 막 네. 구두에다가 맞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다시는 못할 또 무용담 같은 이 경험이 정말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뭐라도 했구나 이거라도 했구나 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때 좋았던 것들보다 내가 그때 힘들었고 막 눈물 글썽였던 그런 소위 말하는 경험의 스펙들이 지금 저를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결과는 좋았나요? 네, 그래도 몇 건의 실적을 또 냈고 교수님도 너무 좋게 봐줬고. 젊은 친구가 열심히 사는구만 네, 이러면서 딱 이거죠. 네, 좀 많이 팔아주시게 이러면서 좀 약간 하셨겠네요. 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네. 고생하면서 실적을 쌓았는데 아니 상사가 선배가 그 실적 가로챈 적이 있다고요? 사실 이거는 제 동료의 얘기이기도 한데 있죠. 아니 그분도 우리 정훈님 못지않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실적을 쌓았을 텐데 네, 잘못됐죠. 저도 이제 느꼈을 때는 이거는 선배들이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후배를 이용한 개념이 되니까. 아니 어떤 경우예요 도대체? 듣기로는 네. 이제 각 지점마다의 문화나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일감을 몰아주는 개념이 있죠. 이번 달에 이분이 본사에서 승진평가를 받는 대상자인데 조금 도와주자. 지점 자체에서?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입행원은 열정과 패기로 실적을 올렸으나 문화에 휩쓸려서 내 실적이 가로치게 된 거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얘기 듣는데 제가 그분의 입장이었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제 회사 내에 이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들어봤는데 또 다른 고충이 있죠. 은행 하면. 진상 고객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또 돈이. 맞죠. 대표적인 진상 고객이 뭐 통장을 이렇게 던지거나 빨래달라고 짜증내는 고객들이라고. 비일비재하죠. 네. 아니 그 외에 또 기억나는 진상 고객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또 영업을 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조금 차별화되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죠. 뭐 은행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지점마다 또는 금융회사들마다 다른데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있던 지점에서는 뭐 보유 자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업무도 비밀의 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라운지로 모셔서 네. 커피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말단이 아니라 못해도 부지점장이 응대를 해서 영업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고객이 그런 서비스들을 조금 바랬을 때 곤란한 혼선이 좀 발생이 돼. 근데 이제 뭐 선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물론 그렇지만 뭐 극히 일부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또 또 스트레스 그런 받고. 한 분 때문에 또 그 하루가 또 힘들고 사실은 감정 노동자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원들이 이런 좋은 연봉과 괜찮은 워라밸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요. 이제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 네. 뭐 실적 압박, 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 네.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원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요즘 은행이 다 네. 2층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맞죠. 작년에 제가 이거 최근에 본 뉴스 기사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은행의 총 400개 지점이 폐점을 하거나 통폐합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또 모바일로 다 하고 또 AI가 또 발달되니까. 맞죠. 네. 사실 은행도 사기업이잖아요. 네. 은행의 고객들 자체가 이제 안 오게 되면 세일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도 부담이고 1층보다 2층이 또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료 때문에 그렇죠. 2층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아예 또 그냥 하나의 지점은 이런 창구가 없고 그냥 ATM 기기만 2개 배치해서 어디 땡땡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면 제가 방금 조기 퇴사 이유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네요. 꼰대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고객 스트레스, 네. 그리고 불안한 미래. 그쵸.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님께서 은행을 딱 때려치고 네. 새로운 삶을 네.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산관리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